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RC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저는 영어 해석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은 항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독직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분들께 직독직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제대로 답변은 해주십니다.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해석하는 거요. 혹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세요.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 읽는 거요.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직독직해라는 건요. 한국어 어순이 아니라 영어 어순 그대로 읽어 나가며 바로바로 해석하는 걸 직독직해라고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방식으로 직독직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끊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예시 문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We are interested in filming a scene for a movie in the lobby of the library. 딱 이 문장이 있을 때요, 대부분 이렇게 끊어 읽으세요. We are interested in filming a scene for a movie in the lobby of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시는데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서 저한테 해석을 해주실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거 알아요. 흥미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영화, 장면, 영화를 위한, 로비에,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단어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꺼번에 가냐면요. We are interested in filming a scene for a movie까지 일단 가고요. 그 다음 in the lobby of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전 끊어 읽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차이가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올바른 끊어 읽기라는 건요. 일단 의미 덩어리로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덩어리로 끊어 읽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기준에서 끊어 읽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 이유는요. 동사 뒷구조 세트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이 단어만 암기하고 계세요. interested, 어디에 관심이 있는, 흥미가 있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했습니다. be interested in ing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ing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이 세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우리는요. 관심이 있어요. 뭐 하는데요. 필름을요. 여러분 영화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촬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면을 촬영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영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끊어 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촬영을 하는데요? In the lobby에서요. 어디요? 도서관의 로비에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끊어 읽는 기준은요. 보통은 동사 뒷구조고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한꺼번에 받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위한 in the lobby에서 어디의 로비인데요? 도서관의 로비에서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직독직해의 끊어 읽기 딱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의미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동사 뒷구조 세트 표현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예시 문장도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것도 대부분 제가 해석을 좀 부탁드리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원해요. 당신. 알아요. 우리가 가질 거예요. 테크니션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단어 끊어 읽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의미 덩어리 플러스 동사 뒷구조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요. 이걸 한꺼번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 여기까지는 갑니다. We want you to know까지는 일단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요. want의 동사 뒷구조를 알고 있어요. want 뒤에 어느 하나의 대상만 딱 나왔다면 어떤 대상을 원하다가 될 거고요. want 더 많이 쓰이는 거. want
투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투동사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want의 또 다른 뒷구조 중 하나가 뭐냐면요. want가 나오고 그 뒤에 대상 나오고 투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해석을요. A가 투동사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요 원해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뭐 하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알기를 원해요. 아는 것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줄 때요. 여기는 조금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어떤 동사 뒤에 내용을 받아줄 때 즉 목적어 자리에 내용이 들어올 때는요.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이때의 that은 많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저는요. 당신이 알기를 원해요. 뭐라는데요? 우리가 테크니션이 있다라는 걸요. 여기에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정도까지는 끊어 읽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냥 표현인 거고요. 문장 뒤에 투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문장을 저처럼 해석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은 want의 뒷구조를 몰랐고요. 이 표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이 바로바로 직독직해로 안 되신 겁니다.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They will be asked to pay $5 rather than $10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적어도 여기까진 한꺼번에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be asked to 동사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투동사 하도록 요청받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요청받을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불하라고요. 뭐를 지불하는데요? $5를 지불하라고 요청받을 거래요. rather than $10, $10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전치사 명사 세트 표현은 잘 자르세요. 하지만 동사 뒷구조, 이렇게 구조가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대부분 단어 이렇게 단어 기준으로 끊어 읽는 잘못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딱 하나만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동사 뒷구조 세트를 아는 것. 이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세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실래요? They said it would take one day and it ended up taking three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요. 이 두 가지 표현, 세트 표현을 모르시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들은 말했다. 여기까지는 되실 거고요. it, 그것. would는 will의 과거형 뭐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take, 가져가다. 하루를 되게 이상한데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주어가 it으로 나오고 그 뒤에 take, 시간이 나왔을 때요. 이 시간이 걸리다 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인데요. 과거 시점에서 미래일을 나타낼 때는 will이 아니라 그냥 would를 써주시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그들은 말했어요. It would take one day까지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다. It would take one day. 하루가 걸릴 거라고. 그리고 나서 it ended up taking three가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end를 그냥 끝났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end up ing는요. 결국 ing 하게 되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뭐 하게 됐어요? 걸렸습니다. three 여기서 days가 생략된 겁니다. 결국 3일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take를 가져가다, end를 그냥 끝나다 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이걸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간단하게 문장 해석을 시켜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세트 표현을 모르고 있어서 해석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It would take one day. 하루가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it ended up taking 3days겠죠? 3days. 결국 3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
의미 덩어리 그리고 동사 뒷구조만으로는 해석이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Could you 동사가 나오면요. 동사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Could you explain?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를요? The revision,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좀 가주세요. 앞으로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까지는 좀 한꺼번에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 거고요. 갑자기 여기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제가 곧 영상을 만들겠지만 후치 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저는 주어 동사 찾기, 동사 뒷구조 예측하기, 후치 수식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후치 수식이에요. 왜냐면 한국어 어순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랬을 때요. 여기서는 어떤 명사, the revision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래 보시면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나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그냥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we need to make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make revision 하면은 수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정사항을요. 어떤 수정사항인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만들어야 하는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law. 여기서도예요. 문장 뒤에 투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in도 나오고 with도 나오고 되게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be in compliance with가요. 이거랑 그냥 똑같아요. comply with랑. 우리 comply with가 뭔 뜻이죠? 어떤 법, 어떤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라는 게 영어 어순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Could you explain the revision까지 한꺼번에 가고요. We need to make 후치수식이라는 게 당연하게 전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law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바탕으로? 동사 뒷구조랑 후치수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단어 끊어 있는 게 아니라 의미 덩어리별로 직독직해 하면서 다시 눈이 앞으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덩어리와 동사 뒷구조로는 할 수 없고요. 후치 수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We have also developed a new smartphone application까지 전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말했죠? have pp 나왔을 때는 pp 했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have pp가 나왔을 때는 pp 했다 혹은 pp 해왔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요.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예요. 그리고 명사 뒤에 대시 나올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대시 나오고 갑자기 또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이 가다가 막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파트 6, 7 그리고 파트 3, 4에는요. 이렇게 후치 수식이 많이 딸려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어떤 명사가 있고 that 동사가 나오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that부터 여기 뒤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온 겁니다. 이랬을 때는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그냥 해석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뭐 하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알려줄 애플리케이션인 거고요. 저는요. 여기서 끊긴 게 아니라 notify를 보면요. 또 이 구조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직독직해는요. 동사 뒷구조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그에 맞게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 플러스 후치 수식을 얼마나 잘 가려내고 그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요. notify A of B 이거를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A를 알려주다 B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A에게 B를 알려주다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인데 알려줄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알려줄
of any disturbance. 뭐예요? 방해 요소들을 알려줄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wherever you are, 얘는 끊어서 가시는 거고요. 너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떠한 disturbance에 대해서도 너에게 알려줄 그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요, 또한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요. 근데 그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애플리케이션? That will notify you. 당신에게 알려줄, 뭐를 알려줄? Any disturbance,s를요. Wherever you are.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딱 3개에 나눠서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독직해라는 게 단순히 끊어 읽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단어 이렇게 끊어 읽게 되면요. 의미가 빠지게 됩니다. 그냥 단어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의미 덩어리별로 여러분께서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동사 뒷구조 세트 표현이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후치 수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나중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뒷구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요. 제가 일단 동사 뒷구조 파일 지금 200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예전에 올렸던 파일인데 그걸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 해당 영상 아래다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이 파일 다운로드 좀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고요. 동사 뒷구조를 암기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notify A of B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해석을 정확하게 더 열심히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notify만 보고서 뒷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시고 그에 맞게 뜻까지 암기해 주시는 거. 이거를 좀 따라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토익을 공부할 때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사 뒷구조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저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걸 정리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네이버 영어 사전을 좀 이용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interested를 좀 볼까요? interested. 라고 했을 때 관심 있어 하는 흥미있는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기 문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문형? 이거 보이시죠? 이 물결은요. 이 단어가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interested 뒤에 in something 혹은 in somebody 어쨌든 in이라는 걸 쓰는구나. 혹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in 뒤에 doing이라는 건 ing를 쓴다라는 거예요. ing something 이런 걸 쓰는구나. 이런 구조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예문을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I'm very interested in이 나왔고 명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케이스. 명사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Anyone interested in joining ing 나왔죠? 이 클럽에 가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사를 암기하시든 BPP, 즉 형용사를 암기하시든 무조건 영어 사전에 집어넣으셔서요. 문형이 어떤지 이 문형이라는 건 그냥 동사 뒷구조 세트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동사 뒷구조 세트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모르는 단어, 특히 동사에 관련해서는요. 영어 사전에 집어넣으셔서 해당 단어의 뜻 플러스 동사 뒷구조까지 무조건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게 지금 당장은 조금 번거롭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일을 또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먼저 해당 동사 뒷구조를 다 암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독직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스로 LC 지문이든 RC 지문이든 해석하실 때 나는 단어 끊으면서 해석을 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의미 덩어리, 즉 동사 뒷구조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끊어 읽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걸로 얼른 바꿔주셔야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이라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자료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 해석 연습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세요. 그래야지만 L씨든 R씨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